안녕하세요. 유니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새로운 학교 또는 새로운 학년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 점점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전형으로 하는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생기부 이러한 고민들이 그 어떤 해보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모범 팁을 줄 수 있는 합격생 선배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자, 무려 6학종을 쓰고 4관왕을 했고요. 내신 2.4로 서울대 간호학과를 최초 합한 선배입니다. 어떠한 노하우나 어떤 팁이 있는지, 특히 달라진 생기부 트렌드,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걸맞는 생기부는 무엇인지 선배가 하는 워딩 하나하나를 조금 집중하면서 오늘은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2학번으로 입학한 엄지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윤 학생이 졸업한 학교는 이화여고예요. 그렇죠? 네. 일단 혹시 내신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배딩된 지, 그죠? 네. 제 내신은 전과목 기준 1학년 1학기 2.14, 1학년 2학기 2.33, 2학년 1학기 2.42, 2학년 2학기 2.5, 3학년 1학기 2.8로 하얀 곡선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내신입니다. 약간의 하얀 곡선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일반고가 아닌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학교가 물론 광자고 치고는 표준 편차가 조금 크기는 해요. 그러나 원점수 대비 등급으로 볼 때는 일반고라고 보긴 조금 다소 어려운 원점수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본인이 조금 아쉬웠었던 건 아마 2학년 2학기 때 수투였을 거예요. 3등급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원점수는 9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은 79.6. 평균도 되게 높고 원점수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3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조금 애매하지. 우리가 요 선배의 등급만 가지고 이 등급으로 서울대를 어떻게 갔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썼을까요? 일단 수시카드는 서울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으로 최초 합을 했고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계열 단위로 학종으로 넣어서 추가 합격을 했고, 한양대 인터칼리지 자연신설학과를 서류형으로 추가 합격했고, 이화여대 내인지과학부를 미래인재 전형 학종으로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으로 언어학과를 넣었는데 불합격을 했고, 계열적합형으로 간호학과를 넣었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궁금할 거, 어머, 간호도 붙고 사회과학 계열도 붙고 되게 다양한 학과를 썼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좀 우려 섞인 걱정이나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얘기 100%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언어학과나 사회과학 계열은 문과 쪽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께서도 조금 걱정을 하셨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성균관대 설명회를 갔을 때 요즘은 진로는 아예 안 본다. 그래서 역량이 보이면 충분히 합격시켜준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어차피 저는 물화생 이과이지만 제 관심사는 늘 문과 쪽에 있었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도 교차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생기부를 받고 이 지윤 학생은 진로 역량보다는 조금 더 자기주도성이나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된 생기부인데 둘 다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대든 요즘에 여러 대학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성대에서는 아예 했잖아. 전공적합성의 시대에 안녕!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균관대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렌드는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고교 학점제가 되면 더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낸 친구들이 못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붙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윤 학생처럼 이러한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이나 자기주도성이 잘 드러나는 생기부가 점점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2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고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를 좀 잘 살려서 생기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이제 진짜 궁금하실 테니까 도대체 어떤 생기부가 간호도 붙고 사회과학 계열도 붙는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윤 학생은 좀 스스로 좀 잘 만든 친구라 내가 이렇게 다양한 학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답한 게 있어요. 첫째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나만의 주제로 탐구하기. 두 번째는 억지스럽지 않은 선에서 계속 연계성을 확장하기. 이렇게 두 번째로 꼽았고, 세 번째는 수업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학업 역량 드러내기.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셋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잘 믹스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주제를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러한 주제는 좀 나는 이렇게 잡았더니 조금 더 개성 있게 도출이 되더라 하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약간 조금 알려져 있는 실험을 나만의 방식으로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예시로 뇌과학 쪽에서 되게 유명한 분할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요. 사실 진짜 환자를 데리고 실험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실험을 일반인한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면은 활동을 진행하기도 되게 쉬우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은 나만의 주제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알려져 있는 거더라도 조금씩 비틀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단한 것부터 비틀어도 된단 말이지. 네. 우리가 그냥 보통 학교에서 하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왜? 이런 사소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한 6개월, 1년 지나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호기심, 조금 더 딥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독서 활동을 하면서도 비타민의 약효 그래프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꼭 모든 약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탐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3학년 미적분에서 실제로 이행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다 현실적인 약효 그래프를 만들려면 미적분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래프식을 직접 도출을 해서 심화를 시켰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왜 꼭 약효 그래프가 이래야 해? 꼭 이것만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학생이야. 고딩. 이러한 호기심을 갖고 내가 탐구를 해봤어요가 중요한 거지 그 탐구의 결과 제가 이걸 알았어요까지는 안 알아도 된다라는 거 제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화투를 배우다가 분자 운동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얘네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식으로 과목 간 연결을 하기도 하면서 탐구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저는 일단 탐구 주제를 정할 때 무조건 늘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어떤 탐구 활동들을 했는지 보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목과 연계를 해서 조금 심화 탐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이미 이전에 했던 활동에서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 안에서 계속 탐구 주제를 정해 나가다 보니까 좋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호기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친구들이 조금 나는 생각할 수 없어. 나랑 다른 인간인가 봐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이건 왜? 이거 하나만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다른 친구들하고는 생기부가 다를 것이다. 요 정도로 선배의 얘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단일 하나로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스타일의 생기부 서술이 있어서 이거는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뭐야? 막 이러면서 봤었던 생기부가 뭐냐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보통의 일반 대치원에서 몇천 한다는 생기부 컨설팅을 받는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지윤 학생만의 매우 독창적인 생기부 서술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컨대 이게 바로 2학년 진로활동대 이런 거요. 봉사활동 중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공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궁금증을 가졌어요. 연령에 따라 숨바꼭질 실험을 진행해 어린 아동일수록 직진하려는 경향이 높아 측면, 후면에 숨은 사람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런 패턴이 뇌의 장소세포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공간 세포에 대해 이해가 높아진다면 조현병이나 건망증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이런 식으로 조금 일상에서 내가 생활하는 학교, 그다음에 봉사활동 또는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관찰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개성의 끝판왕 같은 생기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기부 클래스에서 멘토링 할 때도 항상 주제 탐구, 주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할 때 말을 해주는 게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맞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하네 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 경험이나 이런 봉사활동 경험에서 탐구거리를 찾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에서 되게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유니버 클래스 영상을 보면서 항상 탐구 동기와 탐구 과정과 탐구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 생기부에 딱 그 3단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 자신이 있던 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 클래스에서 지윤 학생을 멘토로 만나는 학생들은 이게 문과건 이과건 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윤 학생 생기부에서 또 좋았던 건 이게 1학년, 2학년 때는 조금 덜한데 3학년이 되면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교과와 무관하게 진로로 3학년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진로가 강조되거나 전공이 강조되다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 교과의 세특인 게 이해가 안 가는 세특인 친구들이 많아.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진로랑 연계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교과심화를 확실히 해. 그것만 하더라도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아.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윤 학생이 3학년 때까지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생기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러한 교과심화와 관련된 세특으로 저는 했어요 라고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생기부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화투에서 표면 장력에 관한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가 어떤 거는 유리판 위에 물방울을 올려놓고 어떤 거는 플라스틱판 위에 물방울을 올려놨는데 플라스틱판이랑 유리도 표면 장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선생님께 이 판의 재질도 표면 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실험을 통해 알아봐야겠다 해서 어떤 게 제일 표면 장력을 크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또 저만의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과 세특에는 항상 진로를 때려박기보다는 교과서를 보면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바탕으로 탐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윤 학생 생기부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딱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꿈이 명확하지 않고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탐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생기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개성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나만의 탐구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생기부.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학업 역량만으로도 학종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생기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주도성의 끝판왕 생기부. 이렇게 3가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지윤 선배를 멘토로 삼아서 생기부 클래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주제도 좀 잡아보고 탐구를 해보면 정말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정쌤이 호기심도 좀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멘티 가르쳐주고 있는 애들한테 딱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되게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생기부 클래스에서 호기심 훈련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도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기부 클래스는 아직까지도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 고1, 고2 학생들이 특히 주가 될 텐데 이런 친구들은 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한번 해봐 하는 생각으로 5주 동안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정말 제대로 된 탐구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기부 클래스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도와줄 친구들, 아직 지금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도와줘야 될 친구들도 있어요. 나와 똑같이 고1, 고2, 고3을 지내야 되는 이 후배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고등학생이 되면 내신도 챙겨야 되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챙겨야 되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 4가지를 다 열심히 챙겼고 좋은 성적을 거둔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유니브 클래스와 함께 좋은 학교 생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훈 학생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